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안에는 기계치라 사진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거기서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차라리 보지 말걸. 그냥 영원히 모르는 채로 살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우선 PC 카톡으로 삭제된 카톡 내용들을 복구했는데 카톡 대화 내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협박에 못 시겨 끌려다니는 내용들, 제발 영상 지워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같은 애원들과 어느 순간 다시 또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애정을 표현하는 정신병자들의 대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라간 사진과 영상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진 앨범에 있는 수많은 살색의 썸네일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온몸이 다 비치는, 업소에 다니는 여자들이나 입을 법한 망사 속옷을 입고 그놈 앞에서 갖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썩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거리들. 입에 담기도 더럽지만 그놈이 아내의 엑스문을 이용해서 변칙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이 수두룩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다음의 불륜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발견한 글로 그간 써왔던 사연들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다소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내가 상간남에게 협박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연인데요. 사이코패스 같은 상간남의 행태로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만 좋아요 버튼 오른쪽에 하이프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제 채널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입 인사 올립니다. 살면서 이런 곳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일단 간단하게 현재 상황 설명드립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남 사는 50대 가장 박탐정입니다. 저에게는 4살 어린, 올해 46 된 아내가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 녀석 하나 있고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서두르더군요. 이천 사시는 장모님이 김장 일손이 부족하다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제가 태워준다고 했는데 주중에 고생했으니 집에서 쉬라며 급구 사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겠다며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보같이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본 멀쩡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책 씨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이 위독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처음엔 사고가 났나 보다 했습니다. 교통사고라도 났나. 그런데 인천이라니요. 이천, 처가에 간 사람이 왜 인천에 있습니까?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제발 별일 아니길,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이길 미친 듯이 빌었습니다. 도착해서 들은 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천 주안의 한 모텔 건물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화단 나무에 걸려서 그나마 즉사는 면했다고.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치고 다리와 갈비뼈, 골절되어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 아내를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관이 묻더군요. 혹시 아내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냐? 빚이 있었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요. 누구보다 밝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대낮 오후 3시에 연고도 없는 인천 모텔촌에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갔다. 그리고 추락했다.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끔찍한 상상이 멈추질 않습니다. 도대체 왜 거기 있었을까? 누구랑 있었을까? 불륜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이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고 괴롭습니다. 만약 아내가 잘못되면 저는 평생 이 의문을 풀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차라리 깨어나서 변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들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나라 지키러 간 아들한테 엄마가 모텔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 조사는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아내가 깨어나길 빌어야 하는 게 맞는데 깨어나서 마주할 진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어디 말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라도 털어놓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어제 정신없이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얼굴 보고 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네요. 많은 회원님들이 댓글로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아내가 119구급대에 실려왔을 때 몸만 왔습니다. 가방도, 지갑도, 그리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신원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군요. 이천 처가에 간다던 사람이 인천 모텔에서 떨어졌는데 소지품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 담당 형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유류품 수거된 거 없냐고요.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현장 주변과 객실을 수색해봤지만 핸드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위치 주변 화단, 그리고 아내가 머물렀던 객실 안 어디에도 핸드폰이 없다는 겁니다. 추락하면서 주머니에서 빠졌으면 바닥에 있어야 하고 방에 두고 왔으면 방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낮에 무작정 사고 현장인 인천 주안의 그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로 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유흥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군요. 낡은 모텔 건물이 보이는데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저기 4층 어디쯤에서 내 아내가 떨어졌구나. 건물 관리인에게 사정해서 사고가 난 위치라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폴리스라인까지는 아니지만 통제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텔 주인이라는 사람은 제 수음 붙었다며 소금을 뿌릴 기세라 말도 제대로 못 붙여봤습니다. 건물 밖 화단 쪽을 미친 사람처럼 뒤졌습니다. 혹시 풀숲에 떨어져서 경찰이 못 본 건 아닐까 하고요. 1시간을 넘게 바닥만 보고 다녔는데 떼진 화분 조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회원님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내는 혼자 간 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혼자 대낮에 연고 없는 모텔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누군가 가져간 거 아닐까요? 만약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든 사고 직후에 신고도 안 하고 핸드폰을 챙겨서 도망친 거라면? 아니면 아내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핸드폰을 뺏겼다면?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경찰은 원칙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CCTV 분석 중이니 기다려라. 동행인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 핸드폰 전원을 켜보면 꺼져 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위치 추적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제 명의가 아니라서 그것도 복잡하네요. 아내가 깨어나야만 풀릴 문제인데 기약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 차 블랙박스라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최근 아내 차량이 고장이 나서 차를 안 가져갔습니다. 아내를 너무 믿었던 제가 죄인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 결과가 2주 정도 뒤에 나온다고 하니 피가 마르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회원님들께 가장 먼저 알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저희 가정, 아니 제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기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지난 2주가 저에게는 20년, 아니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피가 말라가는 동안 그래도 여기 회원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보며 버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다녀왔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 불길한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수사 중이라 안 보여줍다. 담당 형사님이 설명해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놈이랑 같이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더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익숙한 듯이 그놈이랑 나란히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형사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였구나. 내가 나한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지킨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배신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데 형사님의 다음 말이 제 숨통을 끊어놨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놈과 아내는 객실에서 약 4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그놈이 먼저 방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갔고 차를 타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놈이 차를 타고 나가고 불과 20분 뒤 아내가 객실 창문으로 투신했습니다. 형사님은 동행 남성이 현장을 이탈한 후에 벌어진 일이라 남성이 직접 밀거나 살해하려 한 정황은 없다. 자살 기도로 보인다고 결론 짓더군요. 회원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4시간 동안 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둘이서 히덕거리며 불륜을 저질렀다면 왜 그놈이 나가자마자 아내가 뛰어내립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5만 가지 끔찍한 상상이 듭니다. 단순히 헤어지자고 해서, 아니면 그 새끼가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해서, 혹시 협박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내의 사라진 핸드폰, 그게 그놈 손에 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지금 미치도록 화가 나는 건 아내의 불륜 사실보다도 그 상간남 놈입니다. 아내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놈은 지금 어디서 발 뻗고 자고 있겠죠. 아내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도망치든 나간 그 뒷모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낯짝을 갈아버리고 싶습니다. 누군지 특정은 됐다고 하니 조만간 경찰이 소환하겠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며칠 전 의식을 찾았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다쳐서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를 알아보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허공만 보고 멍하니 눈물을 흘립니다. 의사 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뇌 손상 후유증일 수 있다고 지켜보자는데 침대에 묶여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화가 났다가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보, 도대체 왜 그랬어? 그 놈이 누구야? 뭐라고 했길래 뛰어내렸어? 묻고 싶은 게 산더미인데 말 한마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가 저 모양이니 진실을 듣기는 글렀고 경찰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상간남이란 놈.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제가 그놈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먼저 찾아서 족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합법적으로 그놈 신상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터질 것 같습니다. 경험 있으신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제 라영균 회원님께서 댓글로 수리 중인 차 블랙박스라도 털어보세요. 분명히 증거 나옵니다. 라고 조언을 주셔서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공업사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해보니 역시나입니다. 최근 기록은 죄다 꺼져 있거나 삭제됐더군요. 바쁘다는 사장님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해서 겨우 복구 프로그램 돌렸고 삭제된 음성 파일 하나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아니라 등골이 서늘합니다. 상간남이랑 히덕거리는 걸 상상했는데 그 이상이더군요. 뭐랄까, 상간남한테 완전히 몸과 마음을 복종당한 여자 같았습니다. 지금 마트 나왔어. 인증샷 바로 보내게 딴짓 안 했어? 진짜야. 당신이 입으라는 대로 원피스 입고 당신이 준 속옷 세트 입었어. 근데 날이 추워서
아니야. 불만 있는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화내지 마. 금방 갈게. 나도 많이 사랑해.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상간남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치러가는지 진짜 너무 열이 받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끄고 다녀서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네요. 이제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그래도 불륜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서 속은 시원합니다. 방금 글 올리고 터덜터덜 집에 가려는데 라영균 회원님 댓글 알림이 또 울리더군요. 박 탐정님, 그냥 가시지 말고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나 자주 가는 곳 무조건 뒤지세요. 블랙박스는 지워도 내비는 깜빡하는 놈들 많습니다. 그거 보고 미친 사람처럼 다시 카센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뭐 두고 갔냐고 묻는데 대꾸도 못하고 시동 걸고 내비부터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 터치도 잘 안 되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5호동 XX 오피스텔. 우리 집은 하남이고 처가는 이천인데 연고도 없는 부천 오피스텔이 자주 가는 목적지에 떡하니 등록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사고 나기 이틀 전에도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100% 아닙니까? 그놈 사는 곳이거나 둘이 만나는 아지트겠죠. 주소 찍어서 검색해보니 꽤 오래된 오피스텔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은데 그랬다간 흥분해서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참고 있습니다. 내일 날 밝는 대로 바로 갑니다. 라영균 회원님, 진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덕분에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내일 그놈 면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후기 기다려 주십시오. 회원님들, 박탐정입니다. 오피스텔 주소 들고 바로 쫓아가려다 경찰에 넘기는 게 순서인 것 같아 증거 제출하고 기다린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당시 형사님은 유력한 용의 장손이 금방 특정될 거다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전화하면 통신 수사 중이다. 잠복 중인데 나타나질 않는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오네요. 우리나라 경찰이 원래 이렇게 느긋합니까? 제 속은 숙검정이 다 됐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아내가 의식을 완전히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이제 죽이라도 좀 넘기고 간단한 대화는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미치겠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밥은 먹을 만해? 같은 질문에는 대답 잘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면 사람이 180도 바뀝니다. 여보, 모텔은 왜 갔어? 그 남자 누구야? 이 말만 나오면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듯 눈을 감고 시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려 하면 간호사나 의사가 달려와서 환자분 안정 취하셔야 한다고 저를 쫓아냅니다. 도대체 뭘 숨기려고 저러는 걸까요? 그놈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놈을 감싸고 싶은 건지 눈앞에 두고도 물어보질 못하니 벽 보고 대화하는 기분입니다. 경찰 연락 오기 전까지는 이 숨막히는 병실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탐정입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그동안 글을 못 쓴 건 경찰한테 그놈 신원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를 족쳐서 진실을 듣느라 제 멘탈이 가루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럽고 역겹고 끔찍합니다. 경찰이 특정한 그놈, 3년 전 우리 아들놈 입시 준비할 때 알게 된 입시 컨설턴트랍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 진짜야, 맹세해. 그 사람 우리 준수 입시 봐주던 그 컨설턴트 선생님이야. 우리 준수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도 가기 힘들어서 당신이랑 나랑 매일 밤새 걱정하고 뜬 눈으로 밤새울 때 그 사람이 대치동 고급 정보 다 퍼다 주고 자소서까지 밤새 봐주더라고. 부모로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밥 사고 선물 주고 하다가 진짜 그때 귀신에 씌었었나 봐. 우리 아들 대학 보내준다는 사람이랑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보, 나 진짜 딱 1년 만나고 정신 차렸어. 진짜야. 당신 볼 면목도 없고 죄책감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서 그만하자고 제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실실 쪼개면서 핸드폰을 들이미는데 자기 옷이나 TV 같은 곳에 소형 카메라를 박아놓고 내가 그 사람하고 했던 영상들을 몰래 찍어놨더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농담들까지 다 캡처해서 협박을 했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불법이라고 따졌는데 그 사람이 헤어지면 이거 남편 회사 홈페이지랑 준수 학교 게시판에 싹 다 뿌릴 거야. 라고 협박을 했어. 나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 그때부터는 난 그냥 노예가 되었어. 헤어지자고만 안 하며 평소엔 다정한 선생님인 척하다가 단둘이 남게 되면 모텔 문만 닫으면 완전 악마로 변해서 너무 끔찍한 짓들을 당했어. 중간에도 몇 번이나 애원을 했는데 안 만나주면 영상 뿌린다고 협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 당신 회사도 문제고 우리 준수 학교에서 매장당할까 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여보, 나 진짜 어떡해? 나 좀 살려줘. 제발. 그날도 더는 못 견디겠어서 진짜 죽기 살기로 대들었어. 이제 진짜 끝내자.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더니 그놈이 눈이 뒤집혀서 날 죽을 정도로 때리더라고.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나한테 폰을 들이밀며 소리치는데 그래, 신고해봐. 난 지금 당장 전송 버튼 누를 거니까 내 아들놈 군대에도 보내줄게. 아주 볼만하겠다. 그 악마 같은 말을 남기고 그놈이 방을 나갔고 혼자 방 안에 남겨졌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내 더러운 과거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쳤다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정말 홀린 듯이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야. 여보, 나 살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야. 그냥 그 지옥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차라리 죽으면 우리 준수는 안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새끼는 이럴 거 없대. 가정이 있는 놈이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해? 아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더군요. 신혼 때 이혼해서 혼자 사는 놈이야. 잃을 게 없는 놈이라 더 무서웠어. 이야기를 다 듣고 병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방향을 못 잡고 날뜁니다. 제 아내를 3년 동안 성노리게 취급하고 협박해서 죽음까지 몰고 간 그 입시 컨설턴트 놈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식칼 들고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3년이나 속이고 내 아들 핑계로 그 놈을 만나다가 이 사달을 만든 아내도 솔직히 불쌍하기보단 증오스럽습니다.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맞나? 짐승처럼 굴렀던 그 여자가 내 아이 엄마가 맞나? 회원님들, 저 이제 어떡합니까? 경찰은 폭행,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전환한다고 하는데 법대로 하면 그놈 징역이나 살까요?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놈 신상도 다 들었습니다. 이름, 사는 곳, 사무실 위치까지. 그냥 제가 가서 끝장내고 저도 갈까 하는 생각만 듭니다. 회원님들, 박탐정입니다. 며칠 동안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는 게 맞겠네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손발이 차갑게 식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아내의 핸드폰은 사라졌지만 회원님들, 조언대로 집에 있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 로그인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아내는 기계치라 사진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거기서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차라리 보지 말걸. 그냥 영원히 모르는 채로 살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거기서 삭제된 카톡 내용들을 복구했는데 카톡 대화 내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끌려다니는 내용들. 제발 영상 지워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같은 애원들과 어느 순간 다시 또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애정을 표현하는 정신병자들의 대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라간 사진과 영상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진 앨범에 있는 수많은 살색의 썸네일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파일을 자그 안에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온몸이 다 비치는, 업소에 다니는 여자들이나 입을 법한 망사 속옷을 입고 그놈 앞에서 갖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썩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거리들. 입에 담기도 더럽지만 그놈이 아내의 엑스문을 이용해서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놈이 요구한 짓거리들입니다. 야, 오늘은 개처럼 기어봐 짖어. 멍멍 짖으라고. 엑스년아, 그 표정이 뭐야? 남편한테 영상 보낸다. 웃어. 활짝 웃으면서. 내 발하타, 저번에 산 그 팬티 잘 어울리네.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봐. 폭행 영상도 있었네요. 아내가 머뭇거리면 바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변기통에 처박으면서 너 같은 걸레는 이렇게 다뤄야 돼. 라고 비웃더군요. 제가 정말 미치겠는 건 그 영상 속 아내의 반응입니다. 분명 협박당해서 찍힌 영상일 텐데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연신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고통스러워서 내는 신음인지 아니면 쾌락에 젖어서 내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화면 속에서 몸을 비틀며 헐떡이는 그 여자가 매일 아침 저에게 밥을 차려주고 웃어주던 제 아내가 맞는지 구역질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토했습니다. 일단 눈 딱 감고 USB에 다 담아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님도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남한테 내 마누라의 치부를 보여주는 그 심정.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지금 저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에 뜨거운 불덩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서 비상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헐떡여야 합니다. 이게 공황장애라는 건가 봅니다. 잠은 당연히 못 잡니다. 눈만 감으면 그 영상 속 장면이 잔상처럼 떠오르고 귓가에 그놈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납니다. 수면제 없이는 1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아직 제가 이 영상들을 봤다는 걸 모릅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다가도 불쌍해서 안아주고 싶고 그러다 다시 그 영상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칩니다. 제 정신이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상간남 놈부터 죽여놓겠습니다. 법이든 뭐든 그 새끼 인생을 아작내야 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울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박탐정입니다. 마지막 글을 쓰고 벌써 3주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글이 없어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 글을 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라영균 회원님께서 지금 박탐정님 상태 위험하다. 당장 정신과 가보셔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 댓글 보고 다음 날 바로 병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울고 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던 공황 발작은 좀 줄어들었고 이제야 겨우 사람 흉내 내며 숨 쉬고 살고 있습니다. 라영균님, 정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상간남 놈,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워낙 빼박이라 영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죄목이 화려하더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상해 혐의입니다. 유치장에 쳐넣었다는 소식 듣고 면회를 갈까 하다가 그놈 얼굴 보면 제가 쇠창살 뜯고 들어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형량 줄여보려고 발악한다는데 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놈 콩밥 길게 먹게 만들 겁니다. 아내는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앉아서 죽도 먹고 링거 꽂은 채로 거동도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추락할 때 나뭇가지에 긁힌 건지 뭔지 이마부터 뺨까지 길게 흉터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성형수술을 해도 자국이 남을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불쌍하다가도 그 더러운 영상들이 오버랩되면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병원비 결제하러 갈 때나 잠깐 들러서 멀찍이 서 있다옵니다. 사정을 모르는 장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정한가 마누라가 죽다 살아났는데 간호는커녕 코빼기도 안 비추나? 하며 등짝을 때리시는데 제가 아무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아내가 장모님 옷자락을 잡더군요. 엄마 그러지 마. 그이한테 그러지 마. 다 내 탓이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데 아내도 염치라는 게 있으니 찔리는 거겠지요. 그 모습 보는 것도 지옥 같아서 요즘은 그냥 병원 원무과만 들렀다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담 중에 그러시더군요. 당분간 커뮤니티야. 인터넷 활동 끊으세요. 비슷한 불륜. 사건 사고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대리 외상을 입어서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여기에 글을 쓰고 위로받는 건 너무 감사한데 다른 회원님들의 힘든 사연을 읽다 보면 제 심장이 다시 조여오고 잊고 싶은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밤을 꼴딱 새우기 일쑤입니다. 나도 내 인생 감당하기 벅찬데 남의 불행까지 이입하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와서 모든 게 확실하게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은 커뮤니티 접속을 끊고 치료에만 전념하려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같이 분노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송구스럽지만 제가 살기 위해 내린 결정이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간남 그놈. 법정에서 판결 땅땅 내려지는 날, 그 결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가정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박탐정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글쎄요. 살아는 있습니다. 숨만 붙어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상간남 놈. 징역 6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치고는 꽤 세게 나온 편이라는데 판사가 판결문 읽으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 엿구짓더군요. 불법 촬영에 유포 협박까지 했으니 당연한 결과지만 5년이 아니라 50년을 살아도 제 속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상간소송 결과도 나왔습니다. 위자료 4,500만 원 평상 3,000만 원이 최대 한도인데 악랄한 상간남의 행위 때문에 놀라운 금액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판결문을 받고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남들은 그 모습 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안쓰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조차 지옥이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틀어막고 우는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영상 속에서 쾌락인지 고통인지 모를 신음을 내뱉던 그 표정과 겹쳐 보였습니다.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손이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어서 먼저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집을 나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주말 부부지.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짐 가지러 갈까 말까 한 월말 부부나 다름없습니다. 아들 휴가 나왔을 때만 잠깐 들어가서 연기하고 아들 복귀하면 저도 도망치듯 기숙사로 옵니다. 아내는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여보 제발 집으로 들어와 대화 좀 해. 당신마저 나 버리면 어떡해. 나도 피해자잖아. 협박당해서 무서워서 그런 거 알잖아. 네. 나도 피해자다라는 그 말.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법적으로도 피해자가 맞고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불륜이 한창이던 시절 아내가 팔과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서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얼굴, 광대 쪽이 부어서 온 적도 있었죠.
그때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습니다. 아, 계단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서 굴렀어. 나 칠칠 맞지? 또 어떤 날은 친구랑 술 한잔 하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들이 싸우는 거 말리다가 팔꿈치에 맞았어. 진짜 재수 없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습니다. 나이 40 넘은 아줌마들이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 맞는다니요. 그런데 저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믿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팠겠다며 밤새 얼음찜질해주고 약 발라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간남한테 맞아서 생긴 멍을 남편이 호호 불어가며 약 발라주는 꼴을 보면서 웃음을 참았을까요? 아니면 멍청하다고 비웃었을까요? 그때 저를 쳐다보던 그 천연덕스러운 표정,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뱉어내던 그 연기력을 떠올리면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저런 여자를 평생 믿고 살았다니. 내가 저런 소름 끼치는 인간을 사랑했다니. 피해자라고 울부짖는 지금의 모습과 상간남한테 맞고 와서도 남편 앞에서는 태연하게 연기하던 그때의 모습, 그리고 블랙박스 속에서 애교를 떨던 모습, 이 세 가지 자아가 뒤섞여서 저를 괴롭힙니다. 역겹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공포고 혐오입니다. 일시빌고 무시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외도가 괘씸해서, 상간남에 대한 복수가 끝나서 아닙니다. 오로지 제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게 고문입니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 거짓말들이 떠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약 없이는 1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 정신 건강이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만간 변호사 선임해서 절차 밟을 생각입니다. 아내는 거품 물고 반대하겠지만 제 남은 인생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보내기 싫으면 끊어내야죠. 그동안 제 찌질한 이야기 들어주시고 같이 화내주신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들 저 같은 지옥 겪지 마시고 부디 배우자 믿지 마시고 아니 그냥 행복하게 사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탐정입니다. 마지막 글을 올리고 딱 한 달 만이네요. 그동안 저는 지옥 1관문이 끝나면 2관문이 열린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상간남, 놈이랑 법적 공방 벌일 때가 마음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그리고 제가 살기 위해서 일주일 전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내가 외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장기간의 기망 행위가 있었으니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요. 소장이 집으로 날아간 날 회사 기숙사 앞에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그 흉터를 그대로 내놓고 퉁퉁 부은 눈으로 절 보자마자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부터 꿇더군요. 경비 아저씨랑 지나가는 직원들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제 바지춤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당신 없으면 진짜 죽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그 새끼가 협박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 진짜 1년 전에 끝내려고 했어. 당신이랑 준수한테 피해 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병신같이 끌려다닌 거야. 1년은 좋았잖아. 누가 너한테 칼 들고 불륜하라고 부추겼어? 너 충분히 빠져나올 기회 많았어. 근데 안 그랬지. 너 뭐가 되었든 3년을 날 속였어.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내가 호구로 보이냐? 꺼져. 제가 발을 빼려고 하니까 바짓가랑이를 더 꽉 움켜쥐고 고개를 쳐박더군요. 맞아, 여보 말이 맞아. 못 믿겠지. 그런데 여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또 그런 짓을 하겠어? 이런 꼴을 당하고도? 알잖아. 나 당신 속였다가 벌채대로 받았잖아. 너무 괴로워서 뛰어내리기까지 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딴짓을 하겠어? 나 이제 남자라면 치가 떨려. 당신밖에 없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당신까지 떠나면 나 진짜 고아보다 못한 신세야. 갈 데도 없어. 엄마도 나 안 본대.
우리 준수 엄마 없는 애 만들 거야? 응? 여보, 제발. 그 처절한 목소리를 듣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논리를 방패 삼아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화법. 결국 뿌리치고 도망치듯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제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유서를 남기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장모님이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찾아갔다가 발견하고 신고하신 모양입니다.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위세척하고 링거 꽂고 누워있더군요. 경찰이 건네준 유서라는 종이 쪼가리를 읽어봤습니다.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 더러운 몸뚱아리. 그냥 내가 사라져서 갚을게. 당신은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 사랑했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죽을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저 보라고 쇼를 한 건지 수면제 양이 치사량까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네요. 깨어난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또 웁니다. 왜 살렸어? 그냥 죽게 놔두지? 그 모습을 보는데 불쑥 사례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상간남한테 당한 거? 안 됐죠. 불쌍하죠. 근데 지금 아내가 저한테 하는 짓은 뭡니까? 이것도 또 다른 폭력 아닙니까? 자기 목숨 담보로 잡고 저한테 나랑 계속 살아줘.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저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제가 살자니 저 여자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저 여자를 살리자니 제가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죽든 말든 신경 끄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엄마라는 그 끈질긴 천륜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 강행했다가 아내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군대에 있는 제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겠죠. 아빠가 엄마 버려서 엄마가 죽었다고. 그 죄책감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젯밤 병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2갑을 태웠습니다. 머리로는 이건 가스라이팅이다. 여기서 넘어가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사람 목숨은 살려야 하지 않나 하는 병신 같은 연민이 고개를 듭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제 약점인 착한 척하려는 마음과 아들을 이용해서 저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간남은 감옥 갔는데 왜 제 고통은 끝나질 않는 걸까요? 차라리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려서 지난 3년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회원님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하게 마음먹고 이혼 도장 찍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아내 정신치유받게 하면서 쇼윈도 부부로라도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아야 합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신 회원들의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제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부녀들이 상간남에게 금전적, 성적으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요즘은 몰래카메라가 발달하여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합시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버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